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여성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감정 신호 중 무려 78%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남성의 93%가 그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여성이 유독 여러분과의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 하거나 몇 달 전에 무심코 한 말을 기억하고 있거나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냥 원래 친절한 사람이겠지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그 순간들이 전부 신호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성 심리학 전문가들의 연구와 수십 년간의 행동 관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이 관심이 있을 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6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신호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해드리고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그동안 놓쳤던 수많은 순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 관심과 호감은 반드시 행동으로 새어나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관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은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호감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데는 3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감정을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관계 자체가 어색해진다는 공포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감정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읽고 싶다는 심리입니다.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관계를 조금씩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감정 표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매우 섬세하고 작습니다. 오늘 그 작은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대화가 끝날 타이밍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말만 하고 끝납니다. 짧게 대답하고 다른 곳을 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여성이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계속 새로운 주제를 꺼낸다면 어떨까요? 방금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이미 끝난 화제인데도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이 자리를 뜨려 하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대와의 대화에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더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은 대화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3.2배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일했어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빴어? 그때 기분은 어땠어? 원래 그런 일이 자주 있어? 힘들지 않았어? 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마무리하려는 타이밍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건 그냥 수다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화의 질을 보세요. 관심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표면적인 질문만 합니다. 날씨가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런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여성은 깊은 질문을 합니다.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메시지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시작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거 생각나서요. 이 노래 들었는데 왜 생각났지요? 오늘 이런 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까? 이것 역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연락할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녀가 유독 빠르게 답장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거나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먼저 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항상 바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패턴적으로 여러분에게 빠르게 반응한다면 이것도 첫 번째 신호와 연결됩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대화를 끝내려 할 때 그녀가 새로운 화제를 꺼내는지, 메시지에서 표면적인 대화가 아닌 깊은 질문을 하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지,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말을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의미 없는 정보는 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감정과 연결된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최대 5배 더 강하게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뇌의 구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감정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즉 감정이 일어날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강할수록 기억도 더 강하게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을 겪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강한 감정이 개입되면 뇌는 그 기억을 아주 세밀하게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여러분과 관련된 정보를 오래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할 때 그녀의 감정 회로가 강하게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여러분이 몇 달 전에 무심코 했던 말,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어릴 때 이야기, 작은 취미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녀의 뇌가 여러분과 관련된 정보를 특별히 중요하게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억을 자연스럽게 꺼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예전에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잖아라든지, 그때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지, 아니면 무심코 한 말인데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어? 처럼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나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싶었던 순간. 그 순간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나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기억을 활용해서 여러분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했던 날을 기억하고 그 다음 날 괜찮아요? 라고 먼저 물어본다거나,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을 따로 챙겨준다거나, 관심 있다고 했던 주제의 기사나 영상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적 기억인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관찰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기억합니다. 이 경우는 성격적인 특성이지 호감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유독 여러분의 이야기만 기억하는지를 보세요. 또는 그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위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세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특별한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작은 말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기분 하나가 그녀의 하루 감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동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의 감정 상태에 자연스럽게 동기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그녀도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차갑게 반응하면 그녀도 갑자기 조용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더 명확하게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울 신경세포는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을 자신의 뇌 안에서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싶고, 상대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 신경세포의 반응 강도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즉,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이 나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호감을 느끼는 상대 앞에서 여성의 감정 반응 속도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보다 평균 2.7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날, 그녀가 갑자기 오늘 뭔가 기분 안 좋아 보여.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끊임없이 읽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말에 크게 웃으면 그날 그녀의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별 반응 없이 넘기면 그녀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반응을 신경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말이 많았나? 방금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정이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상대 앞에서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식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깊은 신호가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이 힘들 때 유독 곁에 있으려 한다면 그것도 감정 동기화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일 때 그녀도 함께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괜찮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곁에 있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감 과잉 반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적 연결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신호에는 아주 중요한 반대 신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여성과 가깝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독 친절하게 대할 때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달라지거나 조금 조용해진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질투가 아니라 감정 동기화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표정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라 알아채기 어렵지만 이것이 보인다면 그녀에게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려 한다. 둘째, 사소한 말까지 오래 기억한다. 셋째, 여러분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이 반응한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직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 앞에서 유독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더 좋게 보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말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편하게 말하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둘째, 웃음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별것 아닌 말에도 함께 웃습니다. 셋째, 무의식적인 신체 언어가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자세를 바로잡는다거나 옷매무새를 확인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앞에서 유독 자주 나타납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호감을 느끼는 상대 앞에서 자기 표현 행동이 평균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외모 관련 행동, 즉 머리를 만지거나 자세를 고치는 행동은 관심의 지표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어색해지거나 평소보다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유독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그녀와 여러분 앞에서의 그녀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여러분은 특별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더 정확하게 읽으려면 비교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그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다면 더 잘 보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여러분을 대할 때의 차이를 보세요. 표정, 말투, 몸의 방향, 시선이 달라지는지를 관찰하세요. 특히 몸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방향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여럿이 앉아 있을 때 그녀의 몸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보세요. 은연중에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럿이 함께 이야기할 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농담에 반응하거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쳐다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반응이 그녀에게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선의 방향은 0.5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나므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신체 신호가 있습니다. 발끝의 방향입니다. 사람이 다리를 교차하거나 앉아 있을 때 발끝은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는 방향을 향합니다. 여럿이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녀의 발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제 5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5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한 후에 여러분의 반응을 슬쩍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농담을 던진 후 여러분이 웃는지 안 웃는지 확인합니다. 의견을 말한 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꺼낸 후 여러분의 표정을 읽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가벼운 의견 충돌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심리가 깔려있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보세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면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여러분의 생각만은 반드시 들으려 한다면 그것 역시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회의에서 발표를 마친 후 다른 동료들의 반응을 보고는 그냥 넘어갔지만 유독 한 남성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땠어요? 내 발표가 괜찮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남성만의 의견이 그녀에게 특별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신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신호에는 아주 섬세한 형태도 있습니다. 그녀가 SNS에 무언가를 올렸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유독 신경 쓴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이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거나 여러분이 댓글을 달면 평소보다 더 기뻐하거나 빠르게 반응한다면 그것 역시 이 신호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6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6번째 신호는 미래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우리 같이 가면 재밌겠다. 그때 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이런 거 같이 하면 어떨까? 거기 가면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이 말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녀의 머릿속 미래 시나리오에 여러분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래 투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만을 미래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나중에 우리라는 형태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도 같이 가자, 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투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카페 맛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오자, 이 드라마 재밌던데 같이 보면 어때?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중요한 미래로 발전합니다. 그 작은 말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을 자신의 미래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래 투영에는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미래 계획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여러분과 관련된 것들을 저장해두거나 기록해두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했던 가게를 메모해두거나 여러분이 관심 있다고 했던 것을 나중에 보여주려고 저장해두거나 여러분에게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두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6가지 신호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관심인지 그냥 친절한 건지 어떻게 구분해요? 이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신호와 가짜 신호를 구분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진짜 관심이 있을 때는 신호들이 꾸준하고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한번 잘해주고 다음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신호들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면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는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여러분과 있을 때 항상 조금 더 생기가 있고 항상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패턴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선택성입니다. 진짜 관심이 있을 때는 그 행동들이 유독 여러분에게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짧게 대답하면서 여러분에게만 길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흘려들으면서 여러분의 말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선택성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한다면 그것은 성격이지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여러분에게만 다르게 대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진짜 관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의도적인 접근이나 단순한 친절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된 친절은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너무 일관되게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기준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호들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분명한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2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급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관계를 급진시키려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호를 알아채고도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아닐 거야 하면서 계속 망설이는 경우입니다. 이 2가지 모두 관계 발전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답해 주세요. 그녀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대화에 참여해 주세요. 기억해서 언급해 준다면 감사함을 표현해 주세요. 감정이 동기화된다면 여러분도 그녀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신호를 보내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녀는 오해하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도 신호를 보내주세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그녀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언급해주거나 대화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거나 그녀의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집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신호들이 보인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발전합니다. 억지로 결론을 내려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이제 마무리 전에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대화가 끝날 타이밍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말까지 오래 기억합니다. 뇌가 여러분과 관련된 정보를 특별하게 저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기분 하나가 그녀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여러분 앞에서 유독 평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본능적 반응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미래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포함시킵니다. 그녀의 미래 시나리오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호인지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도 기억하세요. 일관성, 선택성, 자연스러움. 이 세 가지가 모두 있고 6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한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들과 구분 기준들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어떤 공식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문화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려 한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이자 가장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신호를 읽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상대를 분석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숨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작은 신호를 남깁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인간 심리와 관계에 대한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